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아파트 이웃 간 소송에서 법원이 총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층에 살던 부부가 아랫집에 보복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고액 배상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최고액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정호 기자, 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 한 부부가 이사 오게 되는데요. 네.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예. 이사 와서 근데 한 달 후부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찰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층간소음 시끄럽다고 때문에? 예.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뒤부터는 이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 헤비메탈 음악 소리, 공사장 소리, 또 항공기 소리. 항공기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밑에서 그 소리가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층 부부가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2019년 1월 참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네. 아래층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니 보통 층간소음 문제는 위층이 아래층에 가하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흔치 않게 위층이 아래층의 소음에 대해서 아래층이 만들어낸 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그 수십 차례 경찰 신고까지 하고 층간소음 보복까지 행하는 이런 조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층간소음 문제와 다른 양상, 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윗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실제로 소음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래층에서는 소음을 냈다고 계속 신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여기는 낸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가끔은 본인들이 없었던 날에도 신고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밑에 층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음을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윗집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랫집에서 지금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 저 실제로 팔더라고요. 보복용 무포 스피커. 그 인터넷에도 저런 이야기는 많아요. 위층에서 층간소음 내면 이렇게 하시오라고 네.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저렇게 내면서 네. 오히려 역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이제 층간소음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게요.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됐다는데요. 박정호 네. 기자,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는 윗집 부부가 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4년 동안 살았는데도 예. 다른 동 경우에는 네.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4년 그게 동안 다른 데 지금 밝혀진 살았는데 거예요. 그 아래층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 소리 안 내다가 이사 가서 거기서 소리를 냈다. 뭐 그게 좀 이상하다고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전 세입자 또한 그러니까 그 이사 갔던 네. 그 문제가 있었던 문제 있던 그 아파트에. 예. 그 이전 세입자 또한 아래집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래층에 쫓아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재판에서 나온 반대 정황들과 아랫집 부부의 이유 없는 신고 행위,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말이죠. 네. 그 이명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층간소음이 아닌 자신들의 문제를 남에게 투사시키는 방어 기제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네. 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음을 들린다고 신고하고 위에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네. 저는 소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래층에서 했던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예.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걸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했었는지 예. 윗집을 의식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지금 다 알아보니까 윗집에서 소음 낸 적 없고 아래층에서 소음 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니 네. 아까 불안장애까지 시달릴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위자료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부부 각 5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예. 이게 특이합니다. 이제 여기서 윗집에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예. 못 살 때 다른 집 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층 때문에 못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나자. 여기에 살면 안 낼 돈인데 예. 나가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 비용이 들잖아요. 네. 이것도 손해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이게 1,920만 원에서 도합 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송에서 네. 3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보셨죠? 네. 네, 지난 6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피해 소송건에도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 배상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의 층간소음 재판에는 전례의 6배에 이르는 3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 문제를 다루는 재판부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신 여러 사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네. 특이합니다. 저는 사실 밑에 층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밑에 층에서 아래층에서 이렇게 예.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층간소음 낸 적도 있는데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은 그런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예. 보복을 어떤 기계를 써서 보복하는 행위 이런 아.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예.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는요, 아랫집 부부에게 추가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간접 강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가 간접 강제 명령을 내린 이 경우 사건의 메시지,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월세에 대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안 내고 다시 들어와야겠죠. 네. 이 집은 다시 들어오는데 밑에서 또 스피커 키면 어떡해요? 아하. 그럼 한 번 위반 행위당 얼마씩 지급하라고 간접 강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와서 누군가가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위반 행위 시마다 오.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니까 예. 더 이상의 분쟁을 이런 방식으로 막으려고 재판부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고요. 네. 사실 위자료 50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생각보다 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근데 그러게요. 층간소음으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미연에 좀 예방하고 네. 다소 심한 층간소음을 통해서 이웃 간의 불화가 심해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웃 아파트 주민의 이유 없는 신고 세례와 무차별적인 층간소음 보복. 재판부는 이례적인 고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